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토탈솔루션의 이준열입니다. 자, 11월의 마지막 경마입니다. 11월 27일 일요 경마에 대한 예상표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근 의원님, 이명배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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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월말 경주인데 오늘 일요 경마는 최근 중에 가장 능력이 있는 말들, 또릿또릿한 말들, 10만원 신마들끼리, 그리고 기복말끼리, 능력끼리 짱짱하게 붙었습니다. 뭐 대상 경주로 쳐도 될 급의 경주들이 많은데 승패를 떠나서 아주 박진감, 재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일요 경마는 능력대로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치열합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다 오픈을 할 테니까 메모하면서 좀 따라와 주십시오. 자, 1경주부터 바로 갑시다. 6군의 1000m입니다. 자, 입상 경험 있는 말들과 데뷔전 치는 말들 섞여 있는데, 자, 일단은 가장 눈길이 가는 말은 4번말 라이언 록입니다. 자, 19조 김영관 조교사 부산에 대통령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배를 석권했던, 2번 연속 석권했던 트리플 라인의 전형제 마필리 라이언 록이 14조 이신영 조기사내에 입사를 해서 데뷔전을 치릅니다. 주행검사 10월달 한번 받고 직전은 주행 연습이었습니다. 뭐 주행 연습을 그 재검마들하고 같이 안 받았는데 두 번째는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라이언 록 일단은 뭐 당일 배당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여기에 7번 빅트리오, 9번마 수성 챔프, 10번 스칼렛 위치, 12번 속보태자 한 번씩 가능성을 다 보였던 인기를 모았던 말들 여러 두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1번마 참고로 다이아 리빙은 백광자마인데 백광자마가 화이트선의 바로 전형제 말인데 화이트선이 좀 뛰다 말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전력상은 좀 약하게 보시고요. 아니요. 문생기수가 3마리를 주겠습니다. 4번마 라이언 록, 7번마 빅트리오, 10번마 스칼렛 위치. 조기를 다 잘해놓고 4번마 라이언 록.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흠잡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주행, 자세, 생김새, 힘도 좋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는 4번마 축. 그리고 9번마 수성 챔프. 박어룡 기수가 그 테마 등급 국산 2군과 병합을 하는데 이겨. 지금 그냥 4번 9번 그냥 단통으로 한번. 좋습니다. 자, 라이언 록이 뭐 트리플 라인의 전형제 마필이기도 하지만, 자, 올해부터 신설된 부산의 마주들이 서울에 말 한마필 정도 10마 하나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정형식 마주네. 정형식 마주가 그 1호로서 데뷔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이 말이 여왔구나.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신영 조교사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담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준비를 그래서 많이 했고 연습 정도 했겠죠. 하지만 이 마필도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주목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더 뭐 문세영 교수가 좀 더 기승을 하겠지만, 저는 기존에 떴던 뭐 9번마 수성 챔프라든지 10번 속보태자랄지 얘네들도 일단 데뷔전에서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이언 록에 대한 너무 과도한 인기보다는 좀 데뷔전 치렀던 마필들 중 위주도 좀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어째 저는 이 정형식 마주가 이 서울에 그게 원래부터 이렇게 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정형식 마주가 어떻게 서울에 10마에 관해서는 한두 정도씩 서로 서울에 있는 마주도 부산에 위탁할 수 있고 부산에 서울도 위탁할 수 있고. 4번 라이언 록 일단 뭐 승패를 떠나서 관점을 뭐 김영건 조교사의 관리하고 이신영 조교사의 관리가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거기를 한번 봐주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는 라이언 록에 대한 이제 잘 타면은 뭐 전담말이 되니까 앞으로 이제 수억 돈 벌 말이니까 참 뿌듯할 겁니다. 여하튼 라이언 록 여기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자, 이경주로 갑시다. 6군의 1300. 자, 기복마들의 1300인데 지난번에 12번 영웅건마 이세마필로 1300 두 번 만에 들어왔습니다. 10월 9일 날은 아쉽게 3차 직전은 또 간신히 들어왔는데 저도 강하게 추천드렸죠. 저희들도 상업을 강자도 좀 추천드렸는데요. 셋도 우먼이란 뭐 생각도 못했던 벨리 기수가 조금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 날라 들어와가지고 그 우승하는 바람에 야 그냥 또 저는 또 고개를 푹 숙였는데 상얼벌 강자하고 똑같이 나왔고요. 여기에 4번 막 고스트에는 문세영 기수 올라와 있고 6번은 써니스카이 이거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직접 바닥을 쓸었다 해서 배당권에서는 좀 사라질 텐데 고배당이고요. 7번 럭키블루는 이세마필. 자, 아니 저는 12번 막 영웅 건마는 이제 출혈 보강됐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 4번 막 고스트 전번 정도경 기수가 인기 1했던 마필입니다. 같이 뛰었죠, 연금. 근데 그날 정도경 기수가 잘 탈라고 나가서 몸도 풀어보고 열심히 했는데 선행을 못 갔어요. 그 이마필 솔직히 큰 그림 없는 말이 원래 이거. 그래서 6번, 7번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6번, 7번. 7번 조교는 진짜 잘 해놨어요. 최고는 작은 마필인데 하여튼 9 병합하는데 마필이 근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1군에 있는 블루캠프 동생이니까 이것도 잠재력 많이 남아있죠. 이세마필. 최고자에서 그러지. 자, 일단 뭐 영웅건마를 빼놓고는 이렇다 출발 능력이 되는 마필들이 없죠. 뭐 꾸역꾸역 뛰고 특히 1번마 상하마을 남자랑 직전에 좀 출발에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만약에 직전에 출발만 제대로 됐으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영웅건마는 무조건 이겼다고 좀 봐져서 오히려 영웅건마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1번마 상하마을 남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10번은 인기 1위니까요. 그걸 떠나서 6번만 써니스카이나 7번만 럭키블루 같은 경우는 선행마가 없는 레이스에 선행을 갈 수 있고 특히 6번만 써니스카이는 왜 직전에 무리해서 이렇게 선행을 갔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0번만 영웅건마에 대한 인기만의 과도한 집착보다는 직전에 아쉬웠던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마필들을 조금 더 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6번 써니스카이 1번 게이트에서 전형적으로 토요일 또 이런 말이 하나 있었죠. 그때 조선경기 탔던 뭐죠? 출발 좀 늦었습니다. 그때 그래가 또 중간에 선행을 그때 5번이 뭐였냐면은 어게인 신화라고 그때 이철경 기수가 가벼우니까 스타트가 오히려 빨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애를 또 뺏어가 보내주고 따라가면 되는데 또 앞에 가니까 이철경 기수가 봐줍니까? 계속 3코너 4코너 돌 때까지 옆에 붙였는데 거기 또 하나 따라왔죠. 6번 뭐 최고의 찬사인가? 얘가 또 옆에 와가지고 3마리서 그냥 심하게 압박받고 그냥 서버렸는데 왜냐면은 10월 2일 날은 차분히 따라가니까 24초 나왔던 말이 지난번에는 압박받고 무리해버리니까 26초 나왔죠. 그러니까 직전은 레이스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잘못 탔다. 잘못 탔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써니스카이 무시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인기 마필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3경주로 갑시다. 5군의 1000m입니다.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하십시오. 5군에 이세말들 많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말들도 별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이세말들을 무시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들 지금 치고받고 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1000m이기 때문에 안양 치다가 빠르기는 가장 빨라요. 근데 담화가 400km 담화입니다. 말이 체구가 조그만하다는 뜻이고요. 3번마 쾌한 여장부 문세영 기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직전은 에마비상이 워낙 레이스 빨리 끄는 레이스에서 해성여왕 그때도 좀 만만치 않았죠. 여기에 6번마 세븐크라운은 따라가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사커마 마산귀재 새벽불꽃 고구미가 3세 강자들 기존에 있던 3살짜리 강자들이 있는 편성이었습니다. 마산귀재는 굉장히 빠른 말이라는 거 20점에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7번 금곡성 이게 원래 능력이 안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늘 그만큼 뛰고 퍼펙트 빅씨는 오랜만에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퍼펙트 빅씨는 39제 성공한 거예요. 안양치타 9주 만에 나오는 마필. 그 조기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김혜성 기수는 400km 나가는 말을 3일 동안 계속 썼고 3일 동안. 야, 이거 저것 말을 그렇게 좋아. 다른 그 7번마 군곡성이 이 마필은 그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마필 체형 자체가 보폭이 좁다 보니까 장거리를 소화하지를 못해서 그러지만은 1000m에서는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번마 군곡성, 또 6번마 세븐크라운, 3번마 캐안 여장부. 저는 7번마 군곡성 이번 경기 1000m는 인정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저는 반대로 이번만 안양치타를 좀 더 뭐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요게 구지마에 나오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훈련을 안 하고 휴식을 취하면 체중이 좀 부는데 훈련만 들어가면 예민한 성격 때문에 체중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출전 주기 좀 길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급전이지만 이게 안말 레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양치타가 뭐 승부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봐져요. 그런 의미에서 6번마 세븐크라운은 상대적으로 부담점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번마 안양치타 단독 선행의 레이스로 1000m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6번마 세븐크라운의 점수를 좀 더 줄게요. 이 말이 지난번에 사건만 마산기제 급편성, 그리고 그 전에도 옥녀봉, 금봉화 굉장히 빠른 레이스, 그 전에도 소아라 천왕을 또 이기던 모습. 저는 세븐크라운이 떡대가 있어서 따라가면서 오히려 더 저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전개가 조금 따라가는, 저는 세븐크라운의 점수를 좀 줄게요. 우리 이현은 2번 안양시타, 우리 안성원님 7번 금곡서 세 마리 한번 돌려보셔도 좋고요. 자, 사경주로 갑시다. 자, 5군입니다. 1300이고요. 자, 2세마, 3세마, 기존에 있던 앞말들, 순말들 막 섞여 있습니다. 자, 가장 주목할 말은 2번마 허리케인 블루. 이 말이 지난 10월 달도 그랬고 직전도 그랬고 저희들이 이 말은 우연찮게 들어온 말이 아니다고 늘상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해두십시오. 예전에 2011년도 오경환 기수 기승에서 코리안 더비에서 우승을 했던 부산말을 모처럼 한번 이겼던 광야 제1 일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이게 2세 때 나왔다가 휴양 들어갔다가 지난 한 1년 만에 나온 거죠. 지난번 10월 달에 후양을 극복하고 이제 능력 발휘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더 띄워줄 말입니다. 3살짜리이기 때문에 뭐 부담 중량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여기 나머지 많습니다. 뭐 비슷비슷하죠. 3번 왕대장 이세말, 7번 뭐 스타베르행 추임하는 말, 1300 첫도전, 그 다음에 뭐 5번 스페셜 샤인 있고 10번 행운머니도 이세말이고요. 뭐 여러 두가 있네요. 아니요. 과연 2번 막 허리케인 블루가 이제 1300을 어떻게 극복하냐. 저는 충분히 걸음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 2번 막 허리케인 블루. 야, 11번 막 착한 거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져가시고 다른 거 가져가고 얘 좀 받쳐보십시오. 이거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거 최원중 기수물 욕하지 말고 그냥 좀 달고 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나는 2번 놓고 좀 추천하고 싶은데. 허리케인 블루. 자, 일단 허리케인 블루는 다 좋은데 일단 거리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휴양 갔다 온 이후에 자꾸 선행을 좀 고집하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물론 선행을 안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자꾸 선행만은 고집한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승급에서 거리적 마진 10번마 행운머니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오히려 좀 더 낫다고 가지고요. 7번마 스타페렌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취임력을 가지고 우승을 차지했지만 분명히 7번마 스타페렌은 검증이 더 필요한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이번 허리케인 블루가 물론 뭐 선행을 지난번에 센터포버의 선행을 제압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1번 게이트니까 2번 게이트는 센터포버를 따라가니 아예 앞서갔고 결과적으로 센터포버가 깨지고 그 차분히 따라오던 스톱 라이크가 역전을 했는데 허리케인 블루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선행을 고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 11월 1일 같이 따라가다가 그냥 그때는 뭐 능력상 선행을 간 거고
굳이 선행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주철 기수 이번에 어떻게 탈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기본 자질은 가장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경주로 갑시다. 5군에 1300이고요. 이거는 뭐 절대 강제 없습니다. 난타전인데 우리 안성근 의원님의 추천 레이스네요. 자, 이세 말들 치고 올라오는 말들 뭐 이번 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5군에 대부분 속해 있어서 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2번 미스터 챔피언 지금 연투하면서 5군 첫 도전이고, 그럼 부중은 뭐 개봤고요. 3번 미라클 투유도 가능성이 있고, 4번 뭐 황금 늑대도 휴양 맞지만은 뭐 자질은 있는 말이고, 6번 뭐 토킹 직전은 상대가 셌다는 평가고, 앞선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고, 7번만 드림선 요거는 1300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발주에 대한 부담은 없는 1300이고요. 8번은 자진머리 역시 이시엠 아필로 직전 완전히 뭐 폭발적인 걸음 보였던 자진머리. 그 외에 12번도 있고 뭐 많습니다. 예. 일단 이번만 미스터 챔피언 같은 경우는 검증이 분명 필요한 이샘 아필이죠. 여기에 7번만 드림선은 직전 경험을 통해서 완벽히 살아나는 모습. 이제는 이 마필을 어떻게 타야 되고 어떻게 레이스를 풀고 교구해야 되는 건가를 완벽하게 알아낸 것 같고요. 이세마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8번만 자진머리가 좀 낫다라고 봐집니다. 승급전 7년 10만 4계절도 솔직히 이 맛 만만치 않은 게요.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굴고 1300만 뛰어온 마필이에요. 서울 마필 중에서 데뷔는 1300 극복한 마필 몇 투나 될까요? 그러니까 12만 4계절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지는데, 일단 이번만 미스터 챔피언은 분명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경주는 1200이면은 미스터 챔피언 자진머리가 분명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300입니다.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가장 유리한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1300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고 조교를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마필 두고 솔직히 몇도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제가 한번 3보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300인데 의외로 치열한 경합이다. 그러면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시말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시말을 과신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 의원님이 주인만 놓고 한번 역으로 때린다.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6경주로 갑시다. 혼합사군이고 1300. 자, 이번 경주가 이거는 레이팅에 따른 이거는 부담 중량이 최대 변수입니다. 이게 레이팅이 허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번은 대범명가하고 1번 에코부스터. 지난번에 저희들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대범명가 놓고 진짜 승부를 하는데, 에코부스터 그거 하나 더 가면 얘인데, 얘는 진짜 막상 갈 때는 안 오다가 지난번에 또 어떻게 날라오는데 조인권 기수가 밉더라고요, 저 솔직히. 그 전에는 뭐 했냐고요. 그 전에는 아예 놀더니 지난번에 또 제가 빼니까 그냥 또 날라오죠. 내가 왜 뺐어요? 하고 날라오는데 약 올라가지고. 여하튼 대보명가하고 에코부스터가 같이 뛰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대보명가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한 차사로 보여지는데 지난번에는 51, 이거는 56.5, 5.5km면은 한번 실한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거 그래도 이 레이팅이 물론 예전에 57 달고 한번 뛰어봤습니다만은 편차가 이렇게 심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번은 에코부스트 3.5km, 3번은 레전드킹하고 같이 뛰었잖아요. 세 마리 같이 뛰는데 레전드킹은 1.5km, 3.5km, 5.5km. 그만큼 우리 마사의 직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레이팅을 매기면은 말이 그만큼 정교하게 뛰냐고. 그만한 능력 5.5, 3.5, 1.5 이건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세말들이 서울말 그렇지나 똥말인데. 서울말 이세말이 청담불패 페나코바 국산강자 8번 외산강자 11번 페나코바. 특히 청담불패가 국산말이라서 레이팅이 아주 적습니다. 52.
부담이 1,400까지 소화했는데 올해 얘가 더 센 거 아니에요? 페나코바가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부담면으로만 왜냐면은 제가 청담페 같은 경우는 앞선에 나가는 습성이 좀 있어서 오히려 그 대부분간 이런 것들이 휘말리다 보면은 오히려 레이스를 물론 직전에 선행을 무리하게 가서 많이 버틴 건 있지만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좀 휘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페나코바가 직전에 좀 아쉬웠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늘어난 거리가 11번 페나코바가 더 좋잖아요. 그리고 직전에 OK 연답이 지난주에 워낙 뭐 넉넉하게 대가를 치고 들어왔다라면은 직전 편성이 굉장히 센 겁니다. 아주 최강이죠. 그럼 페나코바하고 청담은 이세 말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아니면 저도 그래요. 왜냐면은 페나코바는 직전에 상태가 안 좋았었던 마필이고 이제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11번마 페나코바 걸고 8번마 청담불패는 그냥 뭐 10번이 부중이 가벼우면 선행싸움을 해야 되는데 10번이 부중이 높아가지고 8번이 그냥 선행 나올 것 같아요. 이제 9번마 청담대로가 과연 이제 어떻게 지금 많이 걸음 밀고 있기 때문에 9번까지만 좀 걱정. 그리고 이거는 부담 중량 면에서나 여러모른 면에서나 이세 말들이 요거는 혼합 4번에서는 좀 셀 것 같아요. 저도 참고하시고요. 자 7경주로 갑시다. 야 이건 진짜로. 자 이거는 뭐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경주인데 능력마들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시마도 세고 기존에 있던 말들도 세고 뭐 부담 중량도 다 낮게 받아 있고 여기는 또 부담이 다 낮게 받아 있어요. 또 특징이 또 우리 이 위원회 추천 레이스네요. 자 일단은 뭐 이세마 외사마 셉니다. 11번 홍룡 10번 브라이트캣 이세마 1번마 우리 가본 센 말들 데뷔전에 여유있게 다들 뭐 입상한 말들 3마리 있고요. 그 다음에 국산마가 4번마 골드뮤직 이거 떡대 큰 말이죠. 이거 예전에 서수훈 기수가 부산 내려갈 때 51조에 있을 때 이거 그냥 때려먹고 가던 선행력 아주 좋은 말이죠. 힘이 좋은 말. 그리고 3세 말들로는 3번마 비바 트리니티 직전은 1800 뭐 아무 짓도 안 했고요. 저기 또 있지요. 5번마 푸르갈 게임 또 최근에 걸음발이 확 터지고 있고 이거 2세 강자 인광루를 이겼죠. 2세 강자들 홍룡 이런 레드급을 이겼던 말. 난타전입니다. 하연님. 지금은 이번 경기는 그 12번마 그리핀. 얘도 뭐. 이마필이 조교 때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그냥 무거운데도 그냥 뛴 말이 그리핀이거든. 오늘 아침에 습보하는데 병아보고 습보하는데 와 이렇게 가벼워지냐고 말이. 12번도 가벼워지고 11번만 홍룡은 솔직히 전부터 솔직히 안 될 줄 알았어요. 데뷔전 때 쉽게 뛰고 원래 48조는 뭐 조개 F입니다라는 마방이고. 그리고 문제는 저는 4번막 골드 뮤직 같아요. 이게 원래 이게 그 51조에 있을 때 힘으로 뛰는 마필인데 지금 공백기는 있더라도 조교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4번막 이 마필 병합을 할 때 그 실버 히어로 있잖아요. 그 마필과 병합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보폭이 좋아요. 보폭이 유연성도 좋고 5번막 포르투갈 게임 직전에 뭐 인강률을 이긴 것 보면은 이 마필도 뭐 조교가 항상 이상 없이 하는 마필. 그래서 이번 경기는 솔직히 누가 돌아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4번이나 12번 놓고 좀 분산 배팅 해야 될 것 같아요. 3번만 비바 트리니티도 저기 잘해놨죠. 이게 지난 8월달 같으면 그날의 죄송합니다. 영광의 그날 지난주도 또 입상했던 3세 최강자 5조 말이죠. 영광의 그날을 이기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셉이다. 여하튼 뭐 난타전인데 이은 여기서는 일단 상승세의 시네마 필들의 옥석을 좀 갈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승부수를 띄웠는데 절대 신의 강자를 놓고 하는 레이스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강자 중에 자 한마필을 놓고 배당을 노리겠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우리 이은 무조건 배당이니까 기존에 있던 마필 놓고 한번 역으로 분산해서 배당에 도전하니까 한번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자 8경주로 갑시다. 3군 1400 요것도 짱짱하게 붙었습니다. 10번만 시티스타
아 이게 지금 무지막지하게 지금 아, 쳐올리고 있는 이건 말인데 어디- 복승률 서울에서 100% 근래에 처음 아닙니까? 이거? 100%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 뭐 3군까지는 거의 있었는데요. 이제 이 이후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아, 이제. 3군 지금 3군에 지금 레이팅 꽉 찼죠. 65를 꽉 찼는데 57이지만은 영광의 그날을 저 영광의 그날이 자주 나오네. 영광의 그날을 몇 마신이겠죠? 지난번 3마신. 영광의 그날이 지난주 57 달고 또 넉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내가 이 시티스타 또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광사석 그다음에 나머지가 정글 드리머 대한천왕 인투 더 와일드가 도전하는데 아니 10번마 시티스타 제가 한번 꺾어가지고 망신하겠던 마필. 군생이 이번 주도 병합하는 데 보니까 다른 마필들이 따라다니지 못해. 그냥 이게 그냥 57kg 극복할 것 같아. 그리고 이강사석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만 1400 경험이 없을 뿐이지 이 마필도 앞에 가면 뛰는 마필입니다. 정글 뒤에는 좀 조개가 약해요. 아니 이광사석 1400 예전에 2번 들어왔어요. 들었어요? 네. 그럼 돼. 이번 주 병합할 때 보니까 뭐하고 병합하더라고. 그 덕사모 병합하는데 이현준 기수가 이 마필은 저기를 잘해. 그러니까 뭐 그냥 한방 짭짤한 한 방이네. 아니었네. 패장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아니 배당이 흩어지죠. 이번 주는 어차피 이 시티스타를 놓고 후착을 찾아야 되는데 승급한 마필들이 좀 불안해 보이는 거 있어요. 부담 중량이 가볍다 하더라도 솔직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기존의 3군에 있는 마필들 쪽에 후착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이거는 높은 대길로 10번, 8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대한천왕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만 그래도 안 말이에요. 가볍지만은 인투 더 와일드는 공백 자체가 좀 부담되고 정글 드리머 승급 전에 약간 여기 좀 악백이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그거 봤을 때는 시티스타하고 이광사색이 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구경주로 갑시다. 4군 1700 기복마들입니다. 기복마들 이건 4군의 기복마들입니다. 자, 일단은 뭐 안쪽부터 보면은 뭐 안 되고 되고 많습니다. 2번 플리트 비치, 3번 꿈의 클럽, 4번 천지성공, 5번 카원, 8번 레인스카이, 10번 이글삭스, 12번 스페셜 러너. 뭐 특징들은 다 있습니다만은 도전은 다 가능합니다. 좀 혼잡스러운 편성인데 아마 4번 천지성이 문세영 기수 기승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겠죠? 아니었네요. 10번마 이글삭스가 병합하고 발주하는데 발주도 잘 나와요. 그래서 10번마 이글삭스 승군전에 1700이 들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고 레인스카이가 이 마필 개머리야 이거.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기를 보는데 1400에서 뭐가 휙 튀어나가. 총알이야 총알 이게. 8번. 레인스카이에는 저는 여행 때 사연이 많습니다. 이놈의 근데 옛날에 이게 선행마인데 추입으로 아니 전번에 1400이 또 뒤에 또 날라오잖아. 이거 다 1400 안 될 줄 알았거든. 또 날라와. 그러면은 이번 경주 솔직히 천지성공도 별볼 없지. 카원도 세웅이야 조개도 안 하지. 되는 게 없어요. 9번 선행 가서 쓰지. 꿈의 클럽이 지난번에 선행 나가던데요. 이것도 말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지난번 선행 나가는데 잘했지 조개는. 이게 지난번에 갑자기 1700 선행 나가면 레이스 망쳐버렸어. 이게 나는 이번 경주 8 넣고 좀 후착 찼는데 10 넣고 10 후착 찼는데 좀 8은 좀 관심을 가져야 것 같아. 1700이 들어 충분히 될 것 같아. 또 날라올 것 같아. 팔을 좀 더 세게 봐도 될 것 같은 게 뭐냐면요. 7번만 슈퍼브로드와 8번만 레인스카이는 2억 기수가 같았습니다. 최근에 흐름 보면 레인스카이는 955는 정점을 찍은 이후에 4군에서 번번이 순위권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고 반면에 슈퍼브로드는 계속해서 아쉬움 남기다 집중력 재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 어느 걸 타야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슈퍼브로드를 탈 수밖에 없는 거 그림인데 이거를 안 타고 8번 레인스카이를 탔다는 것은 레인스카이가 조금 더 4군에서는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700인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다른 마필 중에서 8번 레인스카이를 좀 세게를 봐야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8번 레인스카이를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넣어도 어느 놈을 넣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꿈의 클럽이 선행 나간 1700에 선행 나가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도 한번 살짝 땡기고 그렇습니다. 두 분은 8번 레인스카이에 조금 눈길이 가고요. 자, 10경주로 갑시다. 1등급에 1400입니다. 능력마들의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자세히 보시면은 레이팅이 다 부담 중량이 좀 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원더볼트 때문에. 원더볼트가 이게 원래 60으로 그렇죠. 한때 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다 부담 낮게 들어가는데 원더볼트는 하정훈 기수 기승입니다. 참고로 이번 경주는 제가 원더볼트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놈을 제가 한 마리 놓고 하기 때문에 승부 레이스로 선택했고요. 자, 미래영웅도 원더볼트 못지않게 60kg, 58kg 달았죠. 원래 레이팅이. 얘하고 러시포스, 파랑주의보 세 마리가 나머지 원더볼트가 60kg고 얘들이 58 늘상 달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54kg대, 4kg대, 4kg도 빠져 있고 베스트가이는 원래 뭐 작게 달던 말이고 스트롱로드도 52kg, 53kg 뭐 작게 달던 말이고요. 그래서 스트롱로드가 지난번 들어왔다고 많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잘 생각하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아니었니? 근데 지금 1번 브리거, 2번 파랑주의보, 3번 다 지금 5세 넘어 6세 마필들입니다. 6세 마필은 이제 마필 그 하얀기로 접어드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11번 마 미래영웅이 경주 조건은 최적입니다. 왜냐면 부중 2.있고 1400에서는 무적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지금 2번 그 파랑주의보는 오로지 선행 간다 뿐이지 이 마필도 선행 못 가면 죽는데 또 선행 찬스 맞고. 저는 11번만 미래영웅이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미래영웅은 우리 이현 지난번에 복귀상으로는 좀 덜 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막히는 대로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흔히 얘기해서 나 왜 58 줬어? 나 왜 58 줬어? 내가 왜 여기서 58이야? 나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시기하는 거. 그렇죠. 그 마필 못지않게 안쪽에는 이번 파랑주의보도 야 왜 내가 일반 경주에서 여기 1레스에 57을 달아야 돼? 야 1레스에서 선행을 갔을 왜 내가 왜 57을 달아야 돼? 똑같은데 파랑주의보도 미래영웅과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너무 게이트 너무 좋아요. 이번 게이트에 54kg의 모치는 단독 선행입니다. 파랑주의보도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굳이 이번 경주는 5번만 원더볼트를 놓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능력은 어느 정도 다 들은 말이고 부담 중량 레이팅 시스템을 여기 이용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 중에 1400에 무적인 말이 있죠. 그거 넣고 후차게 한 2방 때리면은 뭐 2-3방 때리면은 뭐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현장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2등급에 1400. 자, 3세 최강자 9번마 테마 등급. 지난번에는 같은 3세 금화레피도 위너레드. 걔들은 못 이기죠. 걔들은 뭐 위너레드는 1군 올라가가지고 신마신 이기더라고요. 신마신. 와, 나 그거 보고. 지난번에 위너레드가 신맛이 이긴 걸 보고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예전에 36조에 동반의 강자라고 있습니다. 와, 그거에 재림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와, 위너레드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20조의 금화레피도 얘도 또 무지막지한 놈이에요. 걔한테 밀리스트 그렇지. 나머지 국산마들끼리 뭐 여지간한 2등급에서는 테마 등급이 최상위급이고요. 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태양화, 문세영 기수 올라가고 강성대구 휴양 적응 맞췄고 스노우 카리스마 직전 승급 전에 좀 바닥스럽고 동천의 아티스트는 부담 중량을 감량받기 위해서 이동화 기수 좋습니다. 금강제고 이제 모처럼 임자 만났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상대가 좀 세졌고 그런 분위기인데 자, 테마 등급 안혜연님 인정합니까? 인정을 해야죠. 왜냐면은 전번에 금마 레피드하고 이광수하고 테마 등급 경마는 진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얼마나 둘이 열심히 탔냐고. 그렇지. 미드는 10 탔잖아. 이건 가다 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태양왕은 원래 그 주행 악비 있어가지고 저기 막 거부 보이고 그런 마편인데 이번 주는 한 번을 주행 거부를 안 보였어요. 그냥 저게 잘 됐어요.
근데 왜 페로비치 기수가 안 탔을까요? 아 페르비치가 왜 그러냐면 순호 카리스마를 페르비치가 기수가 조교를 했거든. 이거 계속 조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1번, 4번, 1번, 3번, 4번, 10번 4파전 이번 큰 이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은 7번과 동천 아스티스가 일단은 기승기수가의 역량이 물론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매번 뭐 높은 부담장에 힘겨워했잖아요. 일단은 부담장에 홀가분이었다는 거, 부담 없이 얘도 한번 승부를 찔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도 똑같습니다. 뭐 테마 등을 인정하고 1번, 4번 페르비치 문세영 중에 때리고 받치고 하는데 7번만 어떻게 배당이 허락된다면 좀 방어를 좀 해주십사.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제가 볼 때 자력으로는 안 될 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 11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아, 오늘은 재미가 있습니다. 뭐 지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런 좀 또릿또릿한 말들 나오니까 저희들도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추리도 나오고 하지. 뭐 바닥 뒤지는 말들 하다가 모처럼 얼마나 이렇게 시열한 말을 또 미안해서 못하겠어. 그런 말들 나오니까 예, 좀 능력 있는 말들 나오니까 기분 좋은데 여하튼 여러분들 현장에서 컨디션이라든지 주로 상황 이런 거 잘 살피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야, 40